반갑습니다. 여순입니다. 오늘은 이 노비의 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비가 뭐 엄청 많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조선 인구 절반이 노비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오해가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인구의 절반이 천민이었다 이거는 맞아요. 절반도 넘는 사람이 천민이었다. 근데 천민 중에는 노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곡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옛날 그 조선시대는 섬, 바닷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다 천민이에요. 다 부곡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노비냐? 노비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학계에서는 뭐 한 30% 정도가 노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학계에서 말하는 30% 안에는 진짜 노비도 있고 노비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30%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실제 노비는 30%보다 많이 적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신라 장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일본 나라현 동대사에 있는 정창원 중창에서 1933년에 책 배접한 그 이면지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세기 신라 서원경에 있는 4개 촌락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 촌락 4개 사정이 여기 보면 구체적인 경제 상황, 인구도 이게 나이대별로 직업별로 이게 다 분류가 돼 적혀 있어요. 그 인구가 442명인데 그 중에 노비가 25구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되니까 5.6%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가지고 신라의 노비가 5.6%밖에 안 된다. 그러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표본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성계가 그 조선의 왕이 되기 직전에 그 시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보면은 조선 개국 직전에 포상으로 받은 시급에 인구가 162명이에요. 그중 노비가 7구밖에 안 돼요. 4.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또 고려 말 노비 인구 숫자에 상당히 좋은 표본이 되는 거죠. 이 신라 장적에 적힌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대체로 아마 고려 말까지는 노비가 한 5%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비 인구가 30%나 된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게 성종실록 15년 1484년 9월 29일 날 기록에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지금 공노비와 사노비 중에 도망하여 누락되고 여행에 숨어 있는 자들이 무려 100만에 이르니 사만시대 한나라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한명회의 주장은 당시 인구가 340만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 인구의 30%가 노비라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한명회는 구체적인 노비 숫자를 세서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된 표현으로 도망친 노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구체적인 조사 보고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명회가 저 말하기 45년 전에 세종실록 21년 1439년 5월 12일에도 노비 추세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릇 124개 관청에서 현재까지 찾아낸 노비가 21만 수천여 구이고 찾지 못한 노비가 2만 수천여 구입니다. 이 둘을 합쳐도 한 24만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이 아니고. 아까 한명회가 말하기 며칠 전, 그러니까 성종실록 15년 1484년 8월 3일 날 기록에 보면은 노비 추세도감에서 아래기를 파악된 서울 위의 지방의 노비 수는 26만 1984구이고 여러 고을과 역에 소속한 노비는 모두 해서 9만
581구입니다. 그런데 1801년에 공무비를 해방을 했어요. 해방시킨 공무비가 66,067구야. 이보다 많죠. 이 공무비가, 거울에 있는 공무비가. 근데 학계 중도는 30% 정도라 그러는데 이 자료를 놓고 본다면 조선전기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24만 해봤자 340만에 10%가 안 되잖아요. 노비 인구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그 뭐 조선 전기에 보면 노비 추세하는 소동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게 관련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되는 것 같죠. 노비 인구가 그 늘어난 것을 고려시대 노비 제도를 보면 일천즉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노비면은 노비라. 한 사람만 노비면은 무조건 노비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종천이란 거는 일천즉천이에요. 한 사람이 천민이면은 아들은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다. 종양 이거는 한 사람이 양인이면 노비가 아니다. 종모는 어머니가 노비면 노비다. 종부는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다. 이렇게 하면 종천, 종양, 종모 왔다 갔다 하다가 영조 때 와서 종모법으로 고정이 됐어요. 한참 후대죠.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종모법 때문에 노비가 늘었다 이런 학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일천즉천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하나가 노비면 노비인데 종모법이면은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 아니잖아요. 일천즉천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노비인데 아버지가 노비면 노비 아닌데 왜 늘어나요? 줄어들어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조 때 이 종모법 만든 게 노비제도 말기예요. 영조 뒤에 정조고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공노비를 해방을 시켰거든요. 말기이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조선 후기 인구 통계가 있어요. 정조실록 13년 1789년 12월 30일에 보면은 전국의 민호 숫자와 남자 여자 인구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게 경상도가 159만, 두 번째가 평안도가 129만 6천, 세 번째 전라도가 122만 이렇게 있는데 민호수가 175만 2837호, 남자가 360만, 여자가 379만 해서 전체 인구가 740만. 근데 순조실록에 보면은 1801년 1월 28일자에 앞임금, 그러니까 선조는 앞임금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정조께서 내노비와 시노비를 혁파하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내노비란 거는 궁중에 소속한 노비고, 시노비는 서울 조정의 그 각 부서에 소속한 노비예요. 내가 마땅히 그 뜻을 이어받아 지금부터 일체 획파하려고 한다. 그리고 노부들이 하던 일은 장령령에서 시키도록 하겠다면서 글짓는 사람에게 유놈을 대신지어 반포하게 하였다. 승지에게 명하여 내사와 각 궁방이 및 곽판사 노비 문서를 도남문 밖에서 불태우고 결과를 보고하라 하였다. 내수사의 각도 노비와 궁에 소속된 각도 노비는 모두 합하여 36,974구이고, 그래서 각도라 그랬어요. 각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공노비인데 그 조정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각지방의 각 도에 살면서 거기서 납공을 해서 그
그 조정이 돌아가게 하는 공노비를 말하는 거예요. 각 관청 소속 각도 노비는 모두 합하여 29,093구였다. 이걸 다 합치면 66,067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인구가 1789년 인구가 740만이면 66,000 0.9%에 불과해요. 물론 이제 공노비보다는 산노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산노비를 10배로 친다 하더라도 10%가 안 되잖아요. 노비의 인구는 이때 이제 공노비만 해방하고 산노비는 해방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해방된 공노비가 66,009로 0.9%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후에도 보면은 그 왕조실록에 그 공노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공노비가 다 해방된 것이냐,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공노비가 완전 해방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공부를 더 해봐야겠으나 완전 해방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종실록 23년 1886년 3월 11일자에 보면 구할노비, 자매노비, 세전노비 구분 없이 모두, 구할노비라는 거는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는 거를 그 부자가 먹여 살려주고 노비로 삼은 사람을 구할노비, 자매노비는 굶어 죽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된 사람이 자매노비, 이 세전노비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노비였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된 노비, 이걸 이제 세전노비죠. 이 구분 없이 모두 노비로서 의무는 자기 자신에서 그치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비 세습을 금지시킨 거죠. 구할노비나 자매노비가 낳은 자식을 사고 팔지 못한다. 세전노비 소생이 의탁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노비가 되겠다고 자원해도 새로 사는 것에 준하여 값을 치른다. 이게 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뒤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노비가 노예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노예면은 이 돈을 치를 수가 없죠. 근데 이 노비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어요. 약간의 돈이나 쌀에 의한 묵은 빚 때문에 양인을 눌러 노비로 삼는 것은 일체 금한다. 노비 해방을 종합 정리를 해보면 순조 1년에 공노비를 해방했어요. 고종 23년에 산노비 세습을 금지시켰고, 이제 갑오 개혁을 해서 1894년에 양천이 다 폐지됐죠. 그런데 그런 데서 노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육시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갑오 계획으로 양천이 폐지되고 사람을 팔고 사지 못하게 해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다. 이게 지금 갓난음이 체가의 자매문인데 규장각 한국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돈 362양 53전, 소인의 딸 11살 먹은 갓난이를 판다. 갓난의 어머니 체가. 근데 이게 뭐냐면 융이 3년 1909년 갑오개혁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죠. 이때까지도 이렇게 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비 인구는 조선 인구 절반이 노비였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조선 인구 절반이 천민이었다, 그렇게 말해야 맞다. 그러나 산노비는 숫자 파악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산노비 말고도 불곡인 등 노비가 아닌 천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노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비하고 그 서양의 노예를 그 혼동하고 있는데, 노비는 노예가 아니에요. 일종의 직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